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분 경매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왜 투자해야 되는가? 투자해야죠. 자, 제가 생각하는 지분 경매의 장점들은 이래요. 일단 경쟁이 낮아요. 일반 물건 입찰해 보셨나요? 낙찰 받아 보셨나요? 요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죠? 제가 자주 그 낙찰 사례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2, 30명 기본이잖아요.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지분 경매는 걔네들보다 경쟁이 낮아요. 왜? 낮을 수밖에 없죠. 온전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불편한 동거를 해야만 하는, 불편한 동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나 섣불리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들어가기에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다. 그래서 일반 물건보다는 경쟁이 낮다. 자, 경쟁이 낮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경쟁이 낮으면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경쟁이 높으면 저렴하게 입찰해봤자 폐찰하겠죠. 경쟁이 낮아야만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내가 쓰는 금액이 낙찰가여야 돼요. 내가 쓰는 금액이 낙찰가면 그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남들이 하기 어렵고 더럽고 꺼리는 그런 물건에 집중하셔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분 경매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분 경매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소액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예. 아, 돈 정말 1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파트를 살려면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정말 땅 좋은 걸 살려면 몇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분 경매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왜? 여러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1억짜리를 10명이 쪼개서 갖고 있다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으로도 1억짜리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따가 사례들, 실전 투자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투자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종잣돈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지분 경매에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장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래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잘 샀더라도 아무리 좋은 시기에 좋은 가격으로 샀더라도 이게 매도를 할 때 매도가 안 되거나 매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쵸? 사는 것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 그래서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분 경매는 빠른 매도가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매매를 했을 때 빨리 해봐야 몇 개월 또는 1년, 2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분 경매는 제가 최단기에 판 게 며칠일까요? 경매 낙찰받고 며칠 만에 팔았을까요? 최단 기간이. 기존에는 3일이었습니다. 3일.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마저도 단축이 됐어요. 얼마로? 이틀로. 낙찰받고 이틀 만에 매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지분 경매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매도가 정말 중요하고 어렵다고 했는데 이 지분 경매를 하시게 되면은요. 무조건 팔려요. 무조건 팔린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결을 받고 경매로 진행했을 때 반드시 낙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왜 지분 경매에 투자해야 되는지. 일단요, 물건이 많아요. 일단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선택지가. 그죠? 아무리 넓은
저수지, 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고기가 물고기가 한 서너 마리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요? 낚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 강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분 경매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포인트만 잘 잡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낚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지분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 물건 수가 1,700건이 넘습니다. 1,700건 중에 내가 돈 되는 물건 몇 개만 찾으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못하니까. 한 두세 개만 찾아서 1년에 두세 개만 잘 투자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연봉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분 경매, 어차피 경매를 관심이 있고 경매를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지분 경매 반드시 하셔라.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 지분 냉장고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야겠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지분 경매 한다고 해서 다 돈이 되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분 경매의 단점 뭘까요? 지분 경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리스크도 있다. 리스크도 있다. 세상에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은 없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겠죠. 지분 경매도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돼요. 막연하게 돈 된다더라. 그냥 소액으로 된다더라. 야, 무조건 팔린다더라. 무조건 하래. 뭐 묘지가 좋대. 뭐가 좋대. 과연 무조건이란 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안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분 경매는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은행에서 한 20% 정도는 해준다고 해요. 20% 정도. 근데 굉장히 미미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은행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쵸? 예,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건 사실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소액 물건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어떤 개인 성향이 되겠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협의를 나누고 뭔가를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지분 경매가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뭔가를 좀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힘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법원에 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예. 하다 보면 이제 법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예, 처음에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사실 언제 팔릴지는 제가 해보지 않고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는 없다. 짧게는 뭐 하루 이틀도 가능하겠지만요.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한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도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틀 만에 판 게 있는 반면에 3년이 걸린 것도 있어요. 제가 미리 알았을까요? 해보지 않고는 알 수는 없겠죠. 확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도전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마음을 여유 있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돈이 묶이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누군가와
약간의 분쟁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예리하게 경험과 실력을 쌓아 나간다고 하면 남들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어떤 지분 냉장고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그 경매 분야의 특수물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장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뭐 대지권 미등기, 뭐 그런 좀 어려운 분야의 특수 경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답이 나오는 게 바로 지분 경매예요. 그리고 이 지분 경매는 빵원이 되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진 않아요. 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장임차인이라던가 가처분 가등기 같은 거 잘못하시게 되면 소유권을 잃기 때문에 아예 빵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지분 경매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어떻게 됐든 내가 일부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